네, 하겠습니다. 네. 네, 잘 쉬셨죠? 자, 이제 그러면 다음 문제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평행이동, 대칭이동 다 이건 좀 많이 풀었으니까 좀 넘어가고 이제 꼭지점과 관련된 응용 문제 좀 몇 가지 풀어보겠습니다. 기출 유형이에요. 자, 보면은 이 두 그래프의 꼭지점이 일치한답니다. 가장 베이직한 거죠. 꼭지점 바꿔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를 묶으면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냥 이것만 보시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거 먼저 이제 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A가 하나 있는데 상수항 보정해 줄게요. 여기는 A만 남아야 돼요. 원래 A밖에 없어요, 상수항은.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4가 나오죠. 그러니까 더하기 4만 해주시면 끝나요. 얘랑 얘 상수항 보정되면서 A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표준형입니다. 그래서 꼭지점이 얼마가 되느냐? 2, A 더하기 4가 되겠죠. 그 다음 이 녀석 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y는 x제곱 더하기 2bx 빼기 1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것만 봐도 벌써 x 더하기 b의 제곱이 되는 거 알거잖아요. 근데 여기 빼기는 원래 있었는데 이 녀석 상수항이 b제곱이 생겼으니까 빼줘야지만 똑같아지겠죠. 이 녀석이 표준형이 되고 이 녀석의 꼭지점 자체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빼기 b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 두 개가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별거 없습니다.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똑같아야 되니까 b 값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2인 걸 대입하게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 값이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9가 돼야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만 하셔도 우리가 꼭지점이 일치하는 것 갖고서도 x좌표, y좌표 비교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비교해서 그냥 구하는 거니까 별로 어려운 거는 없는 문제예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a, b 값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더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9 더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1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뭐 그냥 꼭지점 구하는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느냐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제일 베이직한 거고 시험에도 나오는 엔트리급이에요. 자, 다음 문제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이 두 그래프가 서로의 꼭지점을 지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의 꼭지점 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얼마가 되느냐? 0, 마이너스 9예요. 원래 원점이었는데 9만큼 내린 거니까 0, 마이너스 9가 요 꼭지점이 되고 그 다음엔 요 꼭지점은 이 녀석의 꼭지점인데 뭔지는 모르지만 바로 이 녀석이 도움을 줍니다. 왜냐? 서로의 꼭지점을 지난다는 게 굉장히 유용한 거거든. 이게 뭔지는 아무것도 몰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여기가 b, 0이라는 거는 이 식으로부터 알 수 있어. 이게 0일 때니까. b일 때 0이 되는 거. b, 0이라는 걸 아는데 근데 b 값을 어떻게 잡느냐? 이 점은 이 녀석이 꼭지점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 녀석이 지나는 점이기도 한단 말이야. 지나잖아. 지난다는 건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입을 하면 되겠죠. x에다 b 집어넣으면 b제곱 빼기 9값 자체가 0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b값 자체는 풀마 3이 될 텐데 여기서는 b가 양수라고 나왔으니까 b가 플러스 3이 되겠죠. b가 플러스 3이니까 됐고 그러면 이 식 자체가 일단 먼저 y는 a의 x, b가 플러스 3이니까 빼기 3의 제곱이 되는 것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 값은 어떻게 잡느냐? 이것도 쉽죠. 왜? 자, 이 녀석은 얘의 꼭지점인 0, 마이너스 9를 지나잖아요. 그럼 이걸 여기다 대입해서 성립한다는 거니까. 자, 이거 a 값, 아까 b 값 잡아냈으니까 여기다 대입할게요. 이게 0, 마이너스 9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x에다 0 집어넣을 때 0 집어넣으면 이게 9니까 9a 값 자체가 y가 마이너스 9가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a 값 자체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a, b 값 다 구했으니까 두 개 더하면 2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서로의 꼭지점을 지난다. 근데 그림을 그려주니까 쉬운 거고 시험에 나올 때는 그림을 안 그려주고서 이것만 나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차함수의 응용 문제 풀 때는 그래프를 반드시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릴 만큼 숙달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궁리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아시겠죠? 10번은 이런 식으로 풉니다. 꼭지점 관련된 문제 두 번째였어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잠시만요. 네.
요거는 단순한 꼭지점만으로 푸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아까 얘기 드렸지만 이게 그림 개형을 우리가 그리거나 파악하는 게 도움된다라는 걸 갖다가 좀 더 연장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어떻든 얘를 그림을 그리려면 제가 뭐라 그랬죠? 표준형의 개형 그릴 때는 제일 먼저 좋은 게 꼭지점부터 잡는 게 좋다고 했어요. 꼭지점. 그래서 꼭지점은 1,3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라 이거죠. 그 다음 보니까 문제가 모든 사분면을 지난대요. 모든 사분면. 모든 사분면을 지난다. 그럼 얘가 이 꼭지점을 상대로 이런 모양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이 아래는 뭐 영영 못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 가능하느냐. 얘가 이렇게 지나야지만 1사분면도 지나고 요만큼이지만 2사분면도 지나고 3사분면, 4사분면을 지날 겁니다. 자,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A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여기서 A가 음수라는 거는 제론의 여지가 없어. 위로 블록해야 되잖아.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이 최고차항의 부호인 A 값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는 알겠어. 아는데 0보다 작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왜? 0보다 작은 경우는 이렇게 다 지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뾰족하게 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경우는 이제 2사분면은 영원히 못 지나죠. 그럼 이걸 어떻게 결정하느냐? 네, 그걸 결정하는 건 Y축과의 교점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즉 여기서 만나느냐 아니면 이렇게 만나느냐. 두 개 구분한다면 뭐예요? Y축과 만나는 이 부호가 X축의 아래에서 만난다면 2사분면을 못 지나요. 근데 X축의 위에서 만난다면 요만큼 더 지나가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이 포인트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포인트는 Y축과의 교점일 때의 부호가 중요합니다. 이게 되려면 Y 절편, Y축과의 교점의 Y좌표가 0보다 어떻게 되겠어요? 0보다 커야 됩니다. 0인 경우도 안 돼. 0인 경우는 이런 경우거든. 딱 원점 지날 때야. 0일 때 0 지나는 경우. Y절편이 0이면. 그러면은 2사면을 아쉽게 못 지나가요. 더 위에 있어야 돼요. 바로 이 범위가 돼야 됩니다. 자, Y절편 0보다 커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럼 얘를 나타내는 건 뭘로 잡아낼까요? Y절편이라는 거는 X가 0일 때 Y값이에요. 일반적으로 일반형일 때가 더 좋은데 이건 주어진 게 표준형이니까 그냥 이걸로 갑시다. 자, Y절편이라는 거는 X가 0일 때 Y값 자체가 절편의 뜻이고 Y절편. 이게 0보다 커다는 뜻입니다. 여기다 0 집어넣을게요. 그럼 이게 1제곱이니까 A 더하기 3이 되겠죠. A 더하기 3이 Y절편인데 그 값이 0보다 커야 된다는 범위가 나오겠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A가 어떻게 됩니까? A는 마이너스 3보단 커야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3보다 크면서도 0보단 작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해야지만 딱 요 사이에 지나는 이런 위로 블록한 그래프가 된다 이 뜻이죠. 자, 그래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되 0보다는 작은 이거이면서 이거인 공통 범위가 돼야지만 합니다. 자,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어차피 A는 0도 되면 안 돼요. 0이 되면 2차 함수도 안 되니까 일단 0보다 작아서 위로 블록하고 일단 Y절편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 자체로서 이렇게 잡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위로 블록이다. 두 번째 Y절편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으로 합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그래서 개형에 대해서 조금 더 잡아나가는 어때요? 조금 더 응용인데 이제 아 그렇구나. 그래프가 상당히 필요하겠구나 라는 느낌이 올 겁니다. 그죠? 네. 해석을 하셔야 되니까 상황을 좁혀야 되니까. 그거는 뭐 수식으로 먼저 들이밀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풀어야겠다라고 하는 거지. 이러니까 0보다 커야겠다라니까 식으로 이렇게 나온 거지. 0 대입해서. 이걸 먼저 못 잡으면은 막막하죠. 자, 됐어요? 좋습니다. 다음에 자, 21번. 이런 유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제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꼭지점의 유형이기도 하면서도 조금 더 이제 해석을 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돼요. 자, 이 포물선에 대해서 꼭지점이 어디 있을 때. 자, 근데 결국 전부 꼭지점 하는 거 봐서는 불가피하게 이건 일반형이라고 했어요. 다 퍼져 있는 형태. 얘를 가지고서 우리는 다시 표준형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y는 자 이것만 딱 보면 벌써 완전 제곱이 되네요. x 빼기 k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더하기 맞죠? 그 다음에 2k 더하기 3. 따라서 꼭지점 자체는 k, 2k 더하기 3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꼭지점이 제 1, 3면에 있대요. 1, 3면에 있으려면은 여기 있다는 얘기니까 둘 다 플러스란 말입니다. 즉 k가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2k 더하기 3 자체가 0보다 커야겠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얘까지 보면은 k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단 커야 되니까 이거이면서 동시에 이것도 0보다 커야 된다는 거니까 그래야 둘 다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범위상으로는 이거이면서 이거인 것 동시에 만족하는 거죠. 이거 2학년 때 배웠을 겁니다. 자, 수직선상에서 0보다도 커야 되고 이거죠.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도 커야 되니까 결국 공통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공통 부분. 자, 0보다 k가 크다가 범위가 될 거고요. 괜찮죠? 네. 다음에 요거 두 번째. 그 꼭지점이 이 녀석이 이번엔 이 위에 있다. 그럼 뭐예요?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 뜻이겠죠. 그래서 x에다가 k 집어넣고 그러면 k 더하기 1이 우변이 될 거고 y에다가 2k 더하기 3을 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항하면은 k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얘는 조금 더 단순한 문제입니다. 그냥 꼭지점을 구할 수 있느냐라는 단순히 그냥 표준형 정리한 것부터 해서 그다음에 이제 뭐 1, 3면에 있을 경우는 어떤 조건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둘 다 양수다. 그다음에 이제 요 직선 위에 있다. 그러면 이 직선식을 xy 좌표가 성립시켜야 된다. 뭐 이건 좀 엔트리급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다음 계속합니다. 자, 이제 꼭지점과 점, 그 다음에 축과 점점, 점 3개 이렇게 주어질 때마다 우리가 그 단서만 갖고 이치 함수식을 만들어가는 걸 많이 했습니다. 자, 이것도 그런 유형이에요. 볼게요. 자, 두 점을 지난다. 점 2개 주어져 있어요. 맞죠? 여기가 지금 3,0. 여기가 0,4예요. 근데 이거는 점 3개도 아닌데요? 맞아요. 축도 없는데요? 맞아요. 조각조각 그 조각 단서 갖고 만드는 건데 약간 응용형이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다행스럽게도 원래 이 x제곱항의 개수가 우리는 모르는 상태로 했을 때 조건들을 구하는 거였다면 여기는 여기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 누더기 같아요. 요거 하나 줄인 대신에 여기서 하나 줬지 이렇게 다른 걸로 활용해봐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 해보겠어요. 먼저 얘가 지금 0,4를 지난대요. 이 단서를 여기다가 어떻게 녹일까요? 얘는 보다시피 y축과의 교점이에요. 즉 x가 0일 때 y가 4라는 거니까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y가 4가 될 때 x가 0이라는 거니까 b가 4라는 걸 바로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구하면 식 자체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나오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 a값 잡기 사냥을 하는데 이걸 들어가면 되겠죠. 3,0을 지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y가 0일 때 x는 3이란 얘기죠. 마이너스 2분의 3, 3은 9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엔 여기가 3a 더하기 4가 되겠죠. 자,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9하고 2분의 8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3a 값 자체가 0이 되니까 a 값 자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6분의 1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끝났죠. 그럼 식 자체를 완성하게 되면은 이 식은 최종적으로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의 제곱 더하기 6분의 1의 x 더하기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맞죠? 오케이. 네. 이게 좀 보니까 또 지저분하다. 이거 가지고 또 뭐 하래요? 축의 방정식 구하랍니다. 야, 뭔가 좀 이렇게 자꾸 뭔가 꼬리가 늘어나네요. 축을 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네, 어쩔 수 없죠. 표준형으로 바꾸셔야겠죠. 네, 노력합시다. 얼마 안 남았어요. 저도 지겨운데 하셔야겠죠. 자, 이거 가지고서 다시 또 표준형으로 바꾸겠습니다. 표준형 바꾸시려면은 y는 네,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냅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에 x 더하기 4까지 합니다. 그러면 얘만 보고서 필요한 게 뭐냐? 여기는 x 빼기 이거의 절반이 들어가겠죠? 6분의 1에 제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36분의 1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36분의 1을 갖다가 빼주셔야지만 얘랑 똑같아지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4가 되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빼기 6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빼기니까 72분의 1 더하기 4가 되겠습니다. 자, 다행스럽게 우린 꼭지점은 안 구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시하십시오. 축의 방정식은 이게 0일 때 그랬어요. x는 6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6분의 1, 여기가 x는 6분의 1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괜찮아요?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얘를 갖다가 근데 어차피 비슷하겠다. 인수분해가 되려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갖다 6분의 1로 갖다가 묶어버리게 되면 마이너스 6분의 1로 묶어버리면 3x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1, 3에 3, 8로 놓게 되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놓게 되면 마이너스 9에 플러스 3이니까 이거 나오겠죠. 따라서 이 식은 마이너스 6분의 1에 x 빼기 3, 3x 더하기 8이 나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y 값이 3과 마이너스 3분의 8일 때 0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3 나왔고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8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축이라는 건 대칭 축이니까 축으로부터 이 거리가 똑같이 떨어져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 이 두 점의 중점이 축의 x값이 되겠죠. 중점 구하는 좌표는 2분의 얘와 얘 더하는 거니까 3분의 9에서 마이너스 3분의 8을 더하면 3분의 1이 나오니까 3분의 1을 2로 나눈 거니까 6분의 1이 되는 것 똑같이 나오네요. 자,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기는 해요. 자, 근데 어떻든 간에 이거 모르시더라도 배운 대로 해서 A 구하시고, 그쵸? 좌표 갖고서 요거 최고차항 계수는 값이 주어졌으니까 두 개의 점을 대입해서 식을 완성을 시켜주시고, 이걸 가지고 좀 귀찮지만 표준형 과정 겹쳐가지고서 x좌표 구하시면 그게 축의 방정식이 되겠죠. 자, 아니면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까다롭죠? 네, 이거 말씀드렸지만 다 시험 기출 유형들입니다. 자, 난이도가 좀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괜찮아요? 요거는 이해가 되시면 하시면 좋고, 왜냐면은 이 축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x축과의 교점의 중점을 반드시 지나야 됩니다. 대칭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아니면 이렇게 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에 28번. 거듭 말하지만 2차 함수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모든 대수적인 것, 뭐 방정식, 부등식, 그다음 함수, 1차 함수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최종적으로 다 녹여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좀 어려움을 느낀다라면은 이 부분은 확실하게 다 주고 가셔야지만 고등학교 때 헤매지 않으세요. 고등학교 수학은 이걸 일단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 위에서 쌓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얘가 약하면은 못 올려. 억지로 올리면은 겁먹고 이해도 안 돼. 체해. 그러니까 이거 꼭 명심하십시오. 자, 아무튼 간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가 6이랍니다. 자,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가 6이랍니다.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보면은요. 우리가 k는 모르지만 얘만 보면은 뭘 할 수 있냐면 아까 제가 두 번째 알려드린 것과 비슷한데 축은 구할 수 있어요. 대칭 축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니까 이것만 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뭐가 필요하냐? 25가 필요한데 25를 빼준 거니까 얘까지 해서 얘가 만들어졌고 얘는 곱해서 나와서 더하기 k 더하기 25가 되겠죠. 실제로 검산해봐도 여기서 25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없어지면서 k만 딱 남는 게 확인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준형 과정으로 표준형으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다른 건 몰라요. 꼭지점까지는 몰라도 우리는 축의 방정식은 알아요. 바로 x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바로
이 마이너스 5가 축이 됩니다. 축이 되는데 조금 오른쪽에다 그릴까? 자, 이게 축이에요. 이게 축이 되려면 대칭축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가 6이래요. 이 그림을 그리면 이제 알아. 식으로는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축으로부터 두 점 x축과 교점 사이가 6이라는 거는 이쪽도 3이고 이쪽도 3이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6이 될 거 아닙니까? 6의 정 가운데가 요 녀석이 돼야 되니까. 게다가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럼 최고창이 마이너스니까 바로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겠죠. 축이 가운데 있고 이게 3, 3이야. 그럼 끝나지 않았어요? 이 좌표가 얼마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5라는 걸로부터 3만큼 오른쪽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0이 될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로부터 3만큼 작아진 거니까 마이너스 8,0이 되겠죠. 됐죠? 그게 아무거나 잡아도 돼요. 이 점이든 이 점이든 얘가 좀 더 숫자가 작으니까 좀 편하다. 여기다 대입한다면 성립한다는 얘기잖아요. x축과의 교점이니까. 대입합니다. 자,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이게 4니까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플러스 20 되겠죠? 그 다음 더하기 k값 자체가 0이 돼야겠죠. 자, 따라서 k값 자체는 마이너스 1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6 이렇게 된다 이 뜻이죠. y절편이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땐 또 어떻게 풀어? 식에 잘 모르겠는데 바로 그럴 때 얘기했잖아요. 아, 이게 여기서 알 수 있는 단서는 여기까지밖에 모르겠네. 그럼 그림 한번 그려보자. 그린데 축이 5, 마이너스 5네. 그리고 이때 두 x축과의 교점 사이 거리가 6이라는 거구나. 그러면 이게 3, 3씩 되겠구나. 그럼 이 좌표를 알겠네. 그럼 두 개나 구했네. 둘 중에 뭐 쓸까? 아무거나 골라 잡자.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과 그래프와 수식적인 단서가 넘나들 수 있어야 돼요. 괜찮죠? 난이도 좀 있어요, 이것도. 다 시험 기출들이에요. 괜찮죠? 우리가 사실 스텝 1, 2 푸는 것과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죠? 자, 다음. 이런 유형도 되게 잘 나와요. 자, 직선 y는 2가 y축과 만나는 점이 a. 두 이차함수와 만나는 점이 각각 b와 c래요. 그러면 a, b의 길이와 b, c 길이가 서로 똑같답니다. 그럴 때 a 값을 구하라. 자, 보다시피 얘는 식이 다 주어져 있어. y는 2x제곱이야. 그런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녀석은 a가 뭔지 몰라. 다만 원점이 꼭지점이고 아래로 볼록한 그림은 나와 있고 또 이런 단서도 있죠.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 잘 보이면 탄탄히 하신 친구들이고 안 보여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이거 하신 것만 머릿속에 잘 넣으시면 돼요. 자, 먼저 접근하겠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y가 1이잖아요. 그림으로는 교점이야. 근데 우린 그림만 보고 만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인데 수식적으로. y가 1할 이 c란 점은 이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면서 c가 갖고 있는 성질이 이거야. c란 녀석의 xy의 좌표 성질은 이 식도 만족하고 또한 c란 녀석은 그 중에 y 값은 2가 된다 이 뜻입니다.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 이 c란 점. 이 위의 점이면서 얘 위의 점이기도 하잖아. 2일 때 이게 x라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야? y가 2라니까 2일 때 x값이 얼마야? 1이 되니까 x는 풀마 1인데 얘는 1사분면에 있는 눈 뜨고 봐. 1사분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수가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뭐야? c는 플러스 1이구나 해서 c의 좌표를 알 수 있어. c의 좌표는 얼마다? x가 1일 때 y값은 2가 되는 바로 그 점이 됩니다. 1,2. 즉, 이 점의 좌표는 1,2예요. c는.
괜찮죠? 1,2라는 거 알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끝나지 않았어? 얘가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거잖아. 1. 그러면은 B의 x좌표가 얼마라는 거예요? 길이가 같다며. 절반이잖아. 얘는 2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요 x값 자체가. 맞죠? 그리고 y값은 뭐가 되겠어요? y값은 똑같이 2잖아. 얘랑 높이 똑같잖아. 그래서 B라는 좌표는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아, x가 2분의 1일 때 y값이 2가 돼야겠구나라는 걸 밝혀낼 수 있어야죠. 읽어낼 수 있어야죠. 그럼 끝났어. B는 또 어느 위의 점이야? 이 위의 점이야. B라는 녀석은 또 Y는 AX 제곱을 갖다가 만족을 시켜야 돼. 됐잖아. 그럼 뭐 넣으면 되지 뭐. 이제 끝나지 않았어? 다 했어. Y가 2일 때 X가 2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4분의 1 A값 자체가 2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A값 자체는 8이 되는 걸 알 수밖에 없어요. 끝났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으로 단서를 준다니까. 근데 그래서 어쩌라고? 이러면 안 돼요. 아, 이게 무슨 의미일까? 거리가 같대. 근데 그럼 이게 y가 2일 때니까 c의 x좌표도 알 수 있겠네. 그래서 얘 잡아놓고 그럼 이 x값도 절반 되겠네. 이 x값 잡아놓고 그다음 y값도 주어져 있으니까 아, 이 점의 좌표를 다 잡아냈네. 그럼 이게 이 위에 있어야 되니까 a값 잡아낼 수 있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자, 좀 마일드하죠? 이 정도 할 만하죠? 근데 많이 나와요. 다음. 이게 길이와 관련돼 가지고 거리와 관련돼 가지고서 아까는 뭐 축에 대해서 이제 x축과 이게 6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했던가 지금은 뭐 이 두 2차 곡선 사이에 y가 2일 때 x 폭이 똑같던가 자 그런 걸로 길이에 대한 단서가 주어졌다면은 이번에 이제 넓이에 대한 단서가 주어지는 응용이 나옵니다. 자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a는 양수래요. 쓱 한번 봐야지. 그럼 아래로 볼록해. 그리고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대. 그럼 대충 뭐 이런 모양일 거 아니야. 그죠? 네. 요게 A, 요게 B래요. 그리고 꼭지점이 C래요. 그러면 이때 이 꼭지점의 좌표가 뭔지 모르지만 이 삼각형 ABC의 넓이가 2가 된답니다. 그쵸? 넓이가 2가 된대. 그럼 A가 얼마가 되겠냐? 자, 그러면 뭘 알아야 되냐면 결국에 우리가 넓이를 하려면 점 3개 알아야 돼. 좌표를 뭔지는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른 거 몰라도 얘는요. 우리가 아 이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정도는 이제 한눈에 보이면 참 좋지. 이게 안 보이면 좀 약간 서글프지. 이게 보여야 돼. 이게 인수분해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되잖아. 그러면 얼마야? x가 1 또는 2라는 거 알 수 있지. 그 말은 뭐야? 아, 요 점이 x좌표가 1인 거고 요 점의 x좌표가 2라는 거 알 수 있겠지. 1,0이고 2,0이 되겠지. x축 위의 점이니까. a, b는 잡았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꼭지점이 뭔지는 몰라.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물어볼게요. 아, 그럼 이거 갖다가 꼭지점 구하려면 우리가 축의 방정식 알아야 되니까 표준형으로 바꿔야 될까요? 바꾸려다 보니까 좀 약간 꺼림직해요. 일단 분수로 될 것 같고 a도 붙어 있고. 제가 근데 이 얘기 아까 드렸어요. 풀이할 때 보면. 뭐 얘기했느냐? 얘가 1이고 여기가 2다. 그러면 이 축의 방정식, 꼭지점에 x좌표가 걸쳐 있는 거라는 건 축 위에 있으니까 대칭 축 위에 있으니까 이 길이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같아야겠죠. 왜냐하면 이 AB 역시도 축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되니까 같은 거리 접히면 일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얘가 1이고 여기가 2니까 이 녀석은 이 1과 2의 중점인 2분의 3인 거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즉 여기가 x는 2분의 3이라는 거죠. 됐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그게 아니야. 왜? 넓이 구하려면 밑변과 높이를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아직 꼭지점의 x좌표까지밖에 못 구했어. 그 y좌표는 어떻게 구해? 뭐 어려워. 이 단서를 가지고서 그냥 여기다 넣어. 넣으라고. x 대신 2분의 3 넣어. 그러면 자 a에다가 2분의 3 집어넣으면 제곱이니까 4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3에 3 곱하는 거니까 2분의
9 더하기 2 이한값이 이 y좌표가 되겠죠. 정리합시다. 정리하면 얼마 되느냐? 이게 얼마야? 이게 지금 마이너스 4분, 여기까지 하면 마이너스 4분의 9예요. 거기다 2 더하는 거니까 4분의 8 더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a가 됩니다. 즉 좌표로 친다면은 이 c란 녀석은 x가 2분의 3일 때 y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1 a가 되는 건 알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좌표를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넓이 구하려면 이 녀석의 길이가 필요하잖아요. 얘는 음수값이에요. a가 양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a는 음수예요. 근데 우린 길이를 알아야 되니까 넓이를 구하려면 이 녀석의 절대값인 길이 자체는 마이너스 4분의 1 a라는 좌표가 아니라 그것의 절대값인 4분의 1 a 플러스 값이 나와야겠죠. a가 양수니까. 그렇죠? 이거는 실제 이때 y좌표 얘기하는 거고 이게 x축일 때 y좌표 얘기하는 거고 길이는 그것의 플러스 값인 마이너스 붙인 절대값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넓이 구하는 걸 써먹으면 돼요. 이제 어떻게 되냐? 넓이라는 녀석은 삼각형은 밑변. 밑변이 얼마야? 1과 2니까. 그렇죠? 1과 2잖아요. 그러니까 밑변 길이가 1밖에 안 돼요. 그렇죠? 밑변 길이 1이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는 얼마예요? 요거 4분의 1 a잖아요. 4분의 1 a. 그 넓이가 얼마래? 2래매. 그래서 이런 식의 최종도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풀면 되겠죠. 8분의 1 a 값 자체가 2가 나와야 되니까 a 값은 1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어때요? 길이에 대해서 또 다른 영역 유형인 넓이 되게 많이 나와요. 되게. 아주 많이 나옵니다. 넓이에 대한 문제. 그러려면 이렇게 단설 하나둘씩 여러분이 파악해서 그림도 그려보면서 같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보이는 만큼 떠듬 가신 다음에 이렇게 아 이거구나 라고 얘를 활용하면 되겠구나 다다르셔야 돼요. 여기부터는 진짜 시험에서도 난이도가 있는 유형들이에요. 계속. 괜찮아요? 좀 어려우시면 VOD 복습 꼭 하시고요. 자, 다음에 아무래도 좀 마지막 단원이다 보니까 난이도들이 좀 높아요.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y축과 만날 때 외심. 이제 넓이도 아니고 외심이야. 아 뭐야 갑자기 외심 막 헷갈렸죠. 2학년 2학기 때. 어떻든 얘를 갖다가 손질은 해야 돼요. 근데 저걸 가지고서 두 점과 만나는 거니까 y가 0일 때 x좌표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결국 2차 방정식 푸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풀기가 좀 어렵다? 풀기가 어렵다? 솔직히 이 문제는 좀 약간 오버 같기는 해요. 하지만 그냥 맛만 보세요. 자, a가 1보다 일단 커요. 얘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이게 a제곱과 1로 하게 되면 1, 1에서 둘 다 마이너스 붙이게 되면 얘가 나와요. 따라서 이 녀석은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인데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데 하나가 뭐냐? 하나는 1이야. 하나는 a제곱이고 하나는 1인데 a가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a제곱도 1보다 커요. 따라서 이쪽이 a제곱이 될 거고 여기가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점 A, B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Y축과 P에서 만나는데 Y축과 P에서 만난대. 그러면 이게 1이니까 이렇게 있겠죠. 이게 Y축이야. 얘가 P라는 거야. P에서 만나는데 PAB의 외심이 Q랍니다. PAB의 외심. 야, 이거 또 뭐야? PAB의 외심이래. PAB의 외심이면 자, 이런 삼각형이 됩니다. 이 삼각형의 외심이 되는데 딱 봐도 이거는 둔각 삼각형이에요. 둔각 삼각형. 그렇죠. 외심. 자, P는 일단 P도 하나 잡아볼게요. P는 뭐냐면 X가 0일 때 Y 값이니까 0 집어넣으면 A제곱이 됩니다. P라는 좌표는 여기서 지금 0,A제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챌린지가 남았어. 아, 이게 좀 헷갈리겠죠. 외심이 Q래요, 외심이. 여러분, 외심이 뭐예요? 외접원의 중심이었죠.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외접원의 중심이 외심이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삼각형 주어지게 되면 외접원의 중심. 기억하시죠? 그리고 또 우리가 직각삼각형이면은 빗변의 정 가운데가 외심이고, 둔각이면은 외부에 위치하고, 예각이면 내부에 위치하는 것도 다 배우셨을 거예요.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얘는 지금 보다시피 이 1보다도 더 한 칸 왼쪽으로 가야지만 y절편 나오기 때문에, y축각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이건 90을 넘어가게 됩니다. 90이 되려면 1 위에 있어야겠죠. P란 점이. 그 위에, 이 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얘는 둔각이에요. 둔각. 자, 그런데 외심의 큐의 좌표가 5래입니다. 5. 여러분이 근데 이 외접원의 중심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이거 구하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외심을 작도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솔직히 사각형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 점색의 잡감 갖고도 우리가 컴파스로 외접원을 그리기는 어려워요. 그쵸? 이걸 가지고서 컴파스를 어디다가 고정점 찍어가지고 두 개는 맞출 수 있어. 이렇게 그냥 보통 이렇게 삑사리가 나요. 뭐야? 그럼 또 줄여가지고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어라? 막 이래가지고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작도할 때는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세 꼭지점에서의 세 변에서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가지고서 그 교점으로 구했어요. 요 두 개의 수직 이등분선과 요 두 개의 수직 이등분선과 요 두 개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게 되면은 한 점에서 만나는 게 그게 외접원의 중심이 돼요. 이걸 아시면은 기억하게 됩니다. 세 변의 세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에요. 내심과 구분하세요. 내심은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고. 이게 애매하시면은 2-2 거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는 고등학교 때 더 안 배워요. 그냥 그때 배운 걸 계속 쓰는 거예요. 순수기하 지식으로. 중학교 때 기하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아무튼 간에. 그러므로 제가 얘기한 건 뭐냐.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 교점이니까 이 변도 분명히 삼각형의 세 변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이것의 수직 이등분선. 수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나머지도 같겠지만 분명히 이 위에 일단 외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뭐 여기도 이따 그을 수 있겠지만. 일단 여기까지 하자고. 그런데 그 외심의 x좌표가 5래. 아, 그럼 뭐야? 이게 5란 얘기잖아. 여기 어딘가 외심이 있을 텐데 x좌표가 5라며. 그럼 이 축도 5란 얘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느냐? 여기서 이미 끝났어. 더 가지 않아도 돼. 이것만 알면 이제 끝났어. 이게 5잖아. 축이라며. 이 차이가 얼마야? 4잖아. 여기도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겠지. 왜? 축이잖아. 수직 이등분선. 수직에 2등분 하잖아. 여기가 4야. 5보다 4 크니까 얼마야? 이게 9가 돼야겠지. 그래서 a제곱이 얼마야? 9가 되니까 a는 풀마 3인데 a가 1보다 크다며. 그러니까 마3은 안 되겠지. 플러스 3이 답이겠지. 여기서 끝나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거는 뭐야? 배신 때렸어. 갑자기 2-2 거 왜 나와? 그런데 나오면 어때요? 배운 거니까. 이거 난이도가 좀 있어요. 외심의 정의랑 외심 작도법까지 아셔야지만 결국에 축의 방정식을 이렇게 복잡하게 주어진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위트 있는 문제예요. 난이도도 있고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게 정말 많이 어려운, 거의 킬러 가까운 문제죠. 외심 몰랐어요. 까먹었는데 어떻게 해요? 가게 이등분선이었더라?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자, 됐죠? 다음에. 이제 넓이와 관련된 문제를 갖다가 한 2개만 더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 갖고서 막 해석하고 푸는 게 이치함수의 백미예요. 포인트라고.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자, 이치함수. 얘는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단서가 뭔지 하나하나 뜯어봅시다. 왜? 문제가 묻는 것은 얘는 x축과의 교점이고 두 개가 그러겠죠? P는 축과의 교점. 넓이 구하려면, 우리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요. 이 길이 무조건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이것의 높이도 아셔야겠지. 밑변 곱하기 높이 알아야지만 넓이를 구하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제 해집어야지. 자, 일단 이렇게 x축과의 교점을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놓을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 정도는 이제
알잖아. 그치? 이 정도는 쉽잖아. 그럼 마이너스 4,0이거나 1,0을 지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4예요. 여긴 1이라는 거죠.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사실 P들 우리가 이걸 또 무슨 표준형 바꿀 필요가 있니? 이제는 알아야 되잖아. 뭐야 이거?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 얘는 어떻게 돼? 중점이야. 마이너스 4하고 1의 중점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야겠지. 여기도 2분의 5, 여기도 2분의 5. 자, 괜찮죠? 자, 그러니까 이 자체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그럼 이 길이가 일단 5잖아. 5의 절반이 되겠지. 이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2분의 5가 되겠지. 얘하고의 차이도 상관없어요. 2분의 5예요. 2분의 5가 나왔어. BP 길이가 2분의 5야. 그렇죠? 이게 P고 이게 B예요. 이제 A라고 한다면 이제 이거가 얼마인지 찾아야 되겠죠. 그럼 A는 어떻게 구해요? 이미 주어져 있어. 다른 건 몰라도 Y절편은 일반형이 짱이라고 했어요. 0일 때 4. 여기가 4란 얘기입니다. 그럼 뭐예요? 이 길이가 4란 얘기 아닌가요? 그럼 끝났잖아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따라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높이. 4지. 이렇게 되니까 약분되니까 5가 되는 거 할 수 있겠죠. 별거 없어요. X축과의 교점이나 꼭지점이나 축이나 Y절편이나 이거 가지고 어떻게 잡아내야지 뭐. 다른 단서가 없잖아. 됐죠? 또 다른 거. 자, AB는 X축과의 교점. 아예 구해볼까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것 정도는 여러분 아실 테니까. 검산도 되죠? 자, 3과 마이너스 1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고 여기가 3이라는 얘기겠지. Y축과 만나는 점 그냥 0일 때 마3이잖아. 여기 마3. 끝났어. 꼭지점. 꼭지점도 쉽지 뭐. 중점 뭐야? 1이지 1. 1일 때 얼마든지 1 넣어 여기다. 그러면은 1 빼기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지. 지금 y가 마이너스 4란 얘기야. 여기가 마이너스 4란 얘기지. 자, 이젠 익숙해지니까 굳이 표준형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보인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럼 뭐예요? 넓이 합하라는 거니까 쉽잖아요. ABC는 뭐야? 밑변 길이가 4예요. 높이가 3이에요. 4 곱하기 3. 그 다음 삼각형 ABD는 ADB는 뭐? 2분의 1 곱하기 얘는 여기 4 똑같지 뭐. 높이는 이거잖아. 높이도 4네 뭐. 자, 따라서 이건 얼마냐? 네, 6이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8이 되니까 더하면 14가 답이 되겠죠. 어때요? 괜찮죠? 별거 없어요. 꼭지점 구하든가 아니면 뭐 Y절편 구하든가 아니면 X축과의 교점 구하든가 그거 가지고 넓이 구하는 거야. 뭐 밑변 높이면 어떻게 찾으시면 되지.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쉬워요. 자, 이 같은 경우는 1,9가 되겠죠. 1이고 여기가 9가 됩니다.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구해요? Y절편이잖아요. X가 0일 때 Y니까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9니까 여기는 8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X절편은 어떻게 구하라고요? Y에다 0 집어넣으면 X값 되겠죠. 결국 뭐예요? X 빼기 1제곱 자체가 9가 되는 거 찾는 거잖아요. 그럼 X 빼기 1 자체가 풀마 3이라는 거니까 X가 4가 돼서 3이 되든가 마 2가 돼서 마 3 되든가 여기가 마 2든가 여기가 4가 되면 되겠죠. 괜찮죠? 다 구했어. 그럼 이 넓이 구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얘 넓이 못 구해요? 쉽잖아요. 대신 얘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는 삼각형은 밑변 높이인데 사각형은 이렇게 약간 좀 프리스타일 사각형이야. 그래서 쪼개셔서 구하시는 게 더 좋아요. 어떻게 쪼개느냐? 이렇게 쪼개면 되지. 먼저 요 삼각형. 괜찮죠? 네. 그 다음에 요 사다리꼴.
그렇죠? 윗변, 아랫변, 높이. 여긴 지금 2고 여기는 1이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또 이 삼각형. 그렇죠? 이건 또 3이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8이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 1번이라고 할게요. 2번, 3번 하게 되면 1번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2고 높이가 8이죠. 두 번째 넓이는 윗변 8, 아랫변 9. 2분의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 다음 곱하기 높이는 1이었어요. 이거고요. 그럼 세 번째는 밑변이 3이고 높이가 9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 더하시면 되겠죠. 괜찮죠? 해달라고요? 알았어요. 자, 8이고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17.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27 되니까 얘 더하면 2분의 44가 되겠죠. 따라서 22가 나오니까 얘랑 더하니까 30이 답이 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별거 없죠? 결국 뭐예요? X축과의 교점, 꼭지점, Y절편. 없어. 다른 게 뭐 눈 씻고 찾아봐도 할 게 없잖아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 이제 이런 유형도 좀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마지막 문제가 될 텐데.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을 각각 a, b라고 하고 y축과의 교점을 c라고 하고 자 이때 점 c를 지나고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 한 30초 정도만. 오늘 이게 마지막이죠. 마지막이면은 아이들도 이 수업이 마지막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나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 대비 문제를 푸는 걸로 하는 건가요? 그 다음 과정은 모르겠고 이 반은 오늘 중간. 그러면 제가 인사를 지금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강의는 아무튼 끝나는 거니까. 전 일단 인사는 할게요.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하실까요? 앞으로 어떻게 커리큘럼이 진행되는지 저는 몰라서. 종강이긴 한데 이게 원래대로면은 12월 말에 송출이 되는데 12월 24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이게 정말 마지막에 이 수업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내신 대비를 그 전에 먼저 하겠죠. 이게 마지막에 끝나겠죠. 내신 대비 기간이 벌써 지금이니까. 그럼 일단 이렇게 할게요. 저는 이 풀이하고 잠깐 빠졌다가 마지막 인사권만 넣을게요. 정 아니면 인사권 날리시면 되니까. 아, 네. 네. 나가겠으면 다시. 네. 일단 요것만 풀고 제가 그렇게 할게요. 자, 생각 좀 해보셨죠? 볼게요.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 자, 뭐 사실 생각을 한다 해도 그냥 뭔 말인지 알겠는데 뭐 하라는 거야? 라고 멍한 친구가 대부분일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뭐 이걸 잘 풀면은 되게 좋은 거니까. 되게 잘하는 거니까. 근데 약간 오버지, 그거는.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을 찾아봐라 라고 했는데 그건 구할 수 있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니까 이 또는 마이너스를 되겠죠. 이게 0 될 때 구하는 거니까. 여기가 2라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괜찮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y축과의 교점. 그럼 여기서 뭐 0 넣으면 2라는 거 바로 구할 수 있죠. 이거 마이너스 1이고 이거는 2라는 거. 됐죠? 자, 이렇게 구해놓고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점 C를 지나고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 이 점을 지나고 넓이를 2등분한다. 자, 이제 뭔가 감이 오는 친구도 있을 거야. 이게 2학기 기하제식이니까. 넓이를 2등분하려면 끝나지 않았어요? 바로 이 밑변의 절반을 지나면 됩니다. 절반을 지나면 이게 만약에 넓이, 뭐 밑변 길이가 지금 3이잖아. 근데 이게 2분의 3 되면 왜냐면 높이는 똑같거든. 높이는 누가 뭐래도 이걸 높이로 삼을 거예요. 그렇죠? 얘가 높이니까. 그럼 밑변이 절반 되면 넓이도 절반 되겠죠.
똑같겠죠. 그래서 밑변비가 1대1이 되면 넓이비도 1대1이 되는 거잖아. 알고 있잖아. 자,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한 친구는 아마 어렵지 않게 했을 거예요. 끝났어. 이 점이 얼마야? 두 점의 중점이 됩니다. 2분의 2 더하기 마이너스 1. 즉 2분의 1이 되겠죠. 이게 2분의 1이야. 그럼 끝났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직선은 한 점은 0,2라는 C를 지나고 또 한 점은 2분의 1,0이라는 요 AB의 중점을 지나니까 넓이를 절반으로 나누겠죠. 그럼 우리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기억하시나 몰라? 이건 2학년 1학기 과정이에요. y는 자, 두 점 지날 때 x가 2분의 1 증가할 때 y는 이만큼 감소했으니까 x 증가량보다 y 증가량이 기울긴 거 알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y절편이 2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요거 구하는 건 알고 있죠. 번분수 풀이법도 괜찮고 이거는 b 곱하기 c가 분모로 가고 그 다음에 얘 곱한 게 분자로 가는 거 알고 있을 테니까 그 원리는 이거죠. c분의 d라는 분자를 a분의 b라는 분모로 나누는 거니까 곱하기 역수로 하기 식이 되면 cb가 분모, ad가 분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알고 계시겠죠. 자, 그러므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1분의 마이너스 2니까 1분의 마이너스 4, 즉 마이너스 4x가 됩니다. 이게 답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L의 식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유형도 되게 잘 나옵니다. 자, 제가 좀 더 문제를 넣어놓긴 했는데 이 정도까지 일단 마무리 드리고 나머지 문제는 조금 더 여러분이 잘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온라인 선생님들 계시니까 네, 온라인 코칭 선생님들한테 또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간에 여기까지. 다 잘 하셨나요? 괜찮아요?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그럼 이제 인사만 좀 해볼까요? 근데 과장님께 여쭤봤는데요. 네. 이게 마지막 수업이 맞고 자세한 일정은 인사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그냥 인사만 넣을게요. 조금만 기다려. 다 했어. 네, 퀴즈 내용 들어오시면 네. 좀더 빠져 계셔야 돼요. 네, 정리 다 하셨죠? 자, 여러분, 아무튼 간에 그 마지막까지 열심히 잘 달려오셔 준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히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배운 것 따르면 지금 3학년 과정의 1학기 과정은 네, 가장 중요한 대수의 마무리 과정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시게 되면 이제 수상, 수하, 지금은 이제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로 이제 개편이 될 텐데 이 내용과 직접적으로 거의 한 7, 80% 연관되는 게 바로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또 2학년 2학기 거나 이런 기하 부분도 약간 들어갑니다. 순수기하.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이 1학기 때 배우는 2차원의 관문인 무리수에서 실수까지 확장하는 것, 수를 확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식을 가지고 2차 이상을 다루게 되는 식의 전개 인수분해. 그다음에 이제 2차 원에 대한 활용인 2차 방정식, 그리고 그것의 종합판인 방정식까지 어우르는 2차 함수까지 지금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2차 함수 경우에서도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하는 해석 기하까지도 접어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따라오셨다 하더라도 통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통합을 하시려면은 여러분이 다 1단원부터 막힘이 없이 한번 쭉 한번 연습과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고등학교 수학을 넘어가기 위한 허리를 완성할 수 있게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거 잘 못하면 고등학교 수학이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상당 부분은 아마 선행 예습을 하는 친구들이 많거나 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듬어 주시고 복습 한번 하시고 VOD 복습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시중에 있는 유형 문제 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걸 갖다 병행하시면은 여러분이 실제 뭐 중학교 시험 치는 것 정도쯤이야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고, 왜냐하면 저희가 다룬 문제가 굉장히 좀 적지는 않아요. 또 여러분이 또 온라인 코칭 쌤이랑 더불어서
추가로 푼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걸 갖다가 여러분이 자기 소화만 시키는 것만으로도 복습은 혹은 예습은 그러니까 그 복습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선행 예습은 꽤 괜찮게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조금 뭔가 아쉬움도 좀 있고 조금 뭔가 좀 더 안타까움도 없지 않은데 아무튼 그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시고 성실하게 해주신 친구분들한테 감사드리고 네. 아무튼 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또 뭐 저랑 또 볼 기회가 된다면은 또 더 좋은 강의나 재밌는 수업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